자동차 배기가스가 문제인 것 같아. 확실히. 우리가 언제부터 차를 이렇게 많이 타고 다녔어? 뭐 개나 소나 차 끌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배기가스 말이 안 나와. 배기가스가 막 나오는 거고 그거 다 마셔야 되고. 차를 줄여야 되나? 내가 볼 때는 홀짝제 그 옛날에 올림픽 때인가 그거 한번 하지 않았나? 규제는 제약이라고. 규제는 제약. 자발적으로 규제를 좀 하자. 근데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다. 국민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 있죠. 인정해야지. 인정할 거는. 아니, 어느 정도 있는 거하고 핵심이 뭐냐라고 중심이 뭐냐. 중심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근데 배기가스 국가 정책의 문제지. 미세먼지의 가장 주된 요인이 배기가스 아닌가? 맞아. 자동차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 원인인데 이게 이제 그 디젤차 갖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말한 대로 이제 차량이 너무 흔하게 타고 다닌다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결국은 차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도심지 안에서 너무 이게 공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로 딱 막혀 있는 도시 구조도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도시 구조 문제다.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그러니까 시내 안에서 버스 뒤에 신호대기 하고 있는 오픈카 타는 벤츠차의 남녀는 돈이 수십억 있어도 진짜 불쌍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인 거야. 서울시에서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오픈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게 있어요 실제로. 딱 신호대기 됐어 빨간불 됐어 어쩔 거야 지가 하다가 트럭 뒤에 섰어. 아니 근데 덜덜덜 하면서. 근데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여자랑 앉아가지고 말이야. 나름대로 선글라스 끼고 무슨 다 했어? 창 딱 내리고 나서 그냥 폼은 제대로 잡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골로 가는 지름길이거든. 그래서 저는 버스에서 딱 보면서 이제 하죠. 숨 쉬고 있을까? 설마 숨 참고 있겠지.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운전하는데 마스크 끼고 운전할 수도 없고 이거 참 폼 안 나게.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운전자는 그나마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창문 닫아놓으면 창문 닫아놓으면 피해가 덜한데 그 주변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랑 그 가게 조려변 가게 사람이 죽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그렇다네. 이게 도시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얘네들이 더 안 없어지는 거야. 대류가 이렇게 열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딜 안 가고 농도가 계속 농축이 된다는 얘기들. 아니 근데 사실은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은 자동차에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대신 먹고 있는 거야? 환경을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타는데 배기가스는 자기가 다 먹는 거네요. 이 좀 너무 그러니까 환경분담금이나 기름에다가 붙이는 뭐 어떤 그 환경세라든지 그러니까 가스 같은 건 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젤이라든지 휘발유에 붙이는 환경세라든지 고배기량 차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확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부터는 이게 점점 더 가격이 내려가고 뭐 외제차 기준에 맞춰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올리면은 뭐 국제 표준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외국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 좋은 건 안 따라가고 나쁜 것만 다 줄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그 유럽 차들, 미주 차들의 그 제한 받는 그게 지네 나라 받는 것보다 훨씬 후하니까 얘네들이 더 쉽게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약간 그 방지 장치 같은 거를 그 덜한 차들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옵션으로. 우리나라 차는 반대로 외국에 나갈 때 그걸 일일이 다 달고 가야지 더 비싸게 나가죠. 그게 승인으로 나가는 거고. 근데 실제 가격을 보면 외국에 수출하는 차가 훨씬 싸잖아요. 국내 그러니까 이게 뭔 개 같은 경우냐고. 그 국가 정책으로 또 그 장려해주고 지원을 해주니까. 진짜 그 아침마다 도로에 자동차로 물 청소하는 거 그 괜찮기는 한데 그것도 그나마 있어서 사실은 많이 줄이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바닥 물 청소하면서 진짜 미세먼지 문제는 많이 줄이는 건데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그런 어떤 그 분무 방제 같은 게 있거든요. 중국은 막 1시간에 한 3,000톤씩 물을 공중에다 뿜어버리는 분무기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잔디밭에 물 뿌리듯이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냥 스프링클러 같은 그거를 막 틀어버리는. 거대한 선풍기처럼 생긴 스프링클러를 막 돌려요. 그리고 공중에서 그런 물을 뿌리는 비행기를 이렇게 소방 헬기 같은 그 경비행기 같은 거에다 묶어가지고 그런 물을 뿌리고 다닌단 말이야. 우리나라 그거 할 수 있는 차가 있어요. 물대포차.
씨 물대포 차로 그걸 하면 되겠네. 야 이씨 그러다가 그 새끼들 실수로 가다 캡사이신 넣고 뿌려버려. 아주 도시가 아주 방독 도시 된다. 아주. 모기는 다 시민들 죽었겠다. 매워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광화문에 모기가 안 돈대. 캡사이신에 다 죽어버렸어. 모기가. 캡사이신에 다 도망갔나 봐. 모기가 안 돌아다닌대. 자, 우리 집엔 뭐 이렇게 모기가 많지? 광화문 모기가 다 그걸로 대표했나 보죠. 그게 이제 모기가 많은 집이 그 살기 좋은 집인 거야. 이제 따지고 보면 아파트에도 저층부에 모기들이 못 살고 고층으로 올라간대잖아. 수목이 심하니까. 진짜 문제는 이거를 개선해볼 생각이 없다는 거야. 우리 정책 안에서. 그리고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이거든. 대기환경 계산. 이런 환경 정책이나 이런 데서는 진보나 개혁 쪽에서 원래 정책들이 먼저 나오지 않나요? 환경단체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러니까 많이 뭐 하겠죠.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단체가 먼저 환경정책을 내고 이게 으쌰으쌰하면서 되냐 안 되냐 진보는 빨리 하자 보수는 돈이 없다 이렇게 논쟁이 되고 쟁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쟁점도 별로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들에서 주로 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 황사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니까 중국의 숲을 늘리자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헛지랄인 거야. 내가 봐서. 나 솔직히 몇백 년 걸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정유회사에서 만드는 그 휘발유 그리고 각 화학공단에서 쓰고 있는 그 어떤 그 오염 발생 규제를 혁신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이러면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그 비용 금융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기업 플랜들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고 여기에서는 이걸 할 수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더러운 공기를 그냥 처마시고 살아라 게 이 나라의 정책이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싫으면 돈 벌어서 외국 가든가. 집안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모두가 재택근무하고 창문 다 닫고 안에 그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그러고 살면 되지 않을까? 초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로도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안 돼. 왜냐면 현재 필터링 방식으로는 초미세먼지는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우리나라 청정기 시장 자체가 바뀌어야 돼. 그 초미세먼지를 하려 그러면 그 정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빨아들여서 흡착시키는 뭐 이런 방식의 공기청정기가 나와야 돼. 벤처 한번 세워보세요. 사업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개발해가지고 그거. 거의 중국을 석권할 것 같은. 아니 그런 한류 열풍이 아니라 그런 이제. 이유가 있어. 예. 그런 이유가 있어서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모델들이 있다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팔려야 되는데 그 시기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현재 기존의 공기청정기 만드는 업체는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 회사도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이제는 에어컨이 공기청정기 효과가 그대로 그렇죠. 겸용돼 있는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당연시 되는 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이 공조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그 방면이 굉장히 크긴 클 텐데 이것도 원천 기술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또 로열티 나가는 로열티만 졸라게 퍼 부어야 되는 또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걸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해버리는 지금 정보의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 꿈이 뭐였냐면요. 이 담배 연기를 흡착하는 페인트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아 페인트로 흡착하는. 그래서 뭐 도로에 아파트 그 포장을 전부 다 그걸로 도를 하는 거죠. 그럼 저절로 흡착이 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연락각제 입식으로. 아무튼 어쨌거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금연 정책 요즘 되게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세금도 왕창 때려버리고 왜 커피숍에서 뭐야 흡연실을 금지하고 흡연석을 금지하고 흡연실만 만들 수 있게 하고 뭐 아무튼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완전히 줄어들었는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 담배를 못 피게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간접 흡연으로 안 피는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피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뭐 배기가스든 공장 매연이든 이런 것도 국민들에게 이 퍼져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딱 막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세금도 2배씩 때리고 담배처럼.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으려면 현 정부로서는 도저히 그 방식이 안 나오는 거고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그게 뭐 한마디로 석유화학 공장 가서 야
내일부터 니들 장사하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걔네들도 뭐 국가가 보조금을 주든 걔들이 자체적으로 뭘 하든 해서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원만한 사이클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도 20, 30년을 보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2, 3년 안에 진짜 우리도 중국 같은 스모그 대란이 온다니까. 하루에 몇천 명씩 막 기관지염으로 죽어나가고 막 이렇게 돼야 그때 가서 부랴부랴 뭐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봐야 중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되지도 않는 마스크를 수입해갖고 시민들한테 나눠줬다. 뭐 이런 걸로는 국민의 분노를 이길 수 없거든. 근데 중국은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뭔가 그 정부가 잘못을 하거나 국민이 그 불편하다는 상황을 느끼게 되면 바로 그걸 반영을 안 하면 정권이 흔들려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환경 정책에 대한 아마 그 획기적인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국은 2월달에 그 아펙 할 때도 스모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안 왔거든. 근데 아펙 이제 세계 정상들을 불러 와야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펙 하기 보름 전부터 반경 북경 500km 안에 있는 모든 공장을 때려 닫고 그리고 일부제라는 거야. 차량 일부제. 차량 일부제. 그리고 계속 물을 뿌리는 거야. 온 도심에다가. 그걸 한 보름을 하니까 진짜 북경의 하늘이 맑아졌어. 3년 만에 흰색 구름과 별을 보았다는 거냐 시민들. 그렇게 하니까 되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들어간 사회적 비용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뭐 70몇 조 원이래. 그러긴 하긴 해. 차량을 다 스톱 시켜버렸다는 거 아니야? 공장을 스톱시켰다니까. 그 공장에 있는 모든 생산을 스톱을 시켜버렸어. 쉬어. 이 기간 동안 니들 공장 돌리지 마. 이게 가능한 나라가 중국이기 대단한 나라긴 하네 진짜. 중국은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이걸 해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지. 절대 못해. 절대. 이 정권이 바뀌어도 과연 석유회사나 자동차 회사 재벌 회장을 불러다 놓고 아저씨들 지금 있는 거에서 환경 규제 좀 확 올려야 되겠어. 그럼 당신들 순이익 거의 없어지고 말이야. 매출 뚝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협조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지. 나는 못할 거야. 암담하다 갑자기. 암담하다. 근본적인 정책은 그 방법밖에 없거든. 대한민국의 근데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박리담회잖아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싸게 파는 건데 많이 만들다 보면 먼지도 많이 나고 뭐 아무래도 가스도 많이 떼야 되고.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일단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뭘 만들면 안 되지 일단 만들고. 그렇죠. 돈 좀 번 다음에 환경을 생각해보고. 체질을 전환해야 된다. 아니 진짜 이럴 때는 막 에디슨보다 더 천재적인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한강물을 어떻게 뭐 공중에다 끌어 쏴가지고 공중 분수를 만들어가지고 대기질을 확실하게 개선을 해버린다든지. 저는 뭐 그거 개선하면 그 사람 차기 대통령 됩니다. 차기 대통령이야. 서울시장 찍고 자기 노벨상도 받을 수 있다. 노벨상은 물론 근데 엉뚱하게 노벨 평화상이라고. 지구를 구한 녹색 히어로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기술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한강물을 이용한. 그 한강에서 가끔씩 분수를 쏘긴 하던데 이명박처럼 강바닥을 팔 게 아니라 강물을 뿌려가지고 대기오염을 잡는. 야, 근데 진짜 그것도 가능성 있겠다. 한강물을 퍼가지고 88도로랑 북부간선도로에 위에서 계속 뿌리는 거야. 하루 종일. 그냥 우리 서울은 매일 비 오는 날인 거지. 그리고 강남대로 빌딩 사이에다 스프링쿨러를 놔두고 계속 사람 안 지나다니는 시간 뭐 아침 새벽 2시나 3시쯤 돼갖고는 무조건 분무를 하는 거야. 그 오세훈이 한강에 만든 분수쇼 있잖아요. 다리에다가. 세빛 둥둥섬 뭐 그거 말하는 건가?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그 건물마다. 나는 어벤져스에 뭐 서울 나온다고 봤더니 처음에 이촌과 세빛 둥둥섬 나오고 나머지는 다 청계천 구석이나 또 동대문 옛날 그 상가들 그 철수 덜한 그 상가들 있잖아. 그런 데 가서 찍었더만 그걸 보고 누가 서울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기억을 하겠어. 지하철이 그런 데로 지나다니는데.
아, 나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또 확 나네. 어벤져스. 아, 술이나 먹으러 갑시다. 재미없네. 그래요. 아무튼 이게 미세먼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가 탈모의 원인이래요 또. 뭐예요? 탈모의 원인이라니까 이게 머리 모공에 이렇게 아, 들어가가지고. 그래, 피부에 침투돼서 탈모의 원인이긴 한데 당신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야. 아닌가? 아닌가? 이미 그 전에 된 것 같아. 내가. 그래, 갑시다.